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 집안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마당 한쪽에 있던 그 아이만은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15해를 함께 살았던 그 아이, 아버지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낸 유일한 존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걔가 사람보다 낫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 강아지와 말이 없던 아버지, 그리고 그걸 지켜보기만 했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퇴근해서도 인사다운 인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밥 먹어라. 일찍 자라. 그게 아버지가 하루에 하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인 저도 아버지와 단둘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같이 놀아주고 칭찬도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무뚝뚝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에게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마당에 있던 강아지였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작은 강아지, 이름은 복이었습니다. 털색은 갈색이었고 귀가 축 처진 게 늘 졸린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보기를 마당 한쪽에 묶어두고 키웠는데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보기가 있는 평상으로 나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먼지 묻은 작업복 그대로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버지는 보기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보기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조용했고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강아지한테만 저렇게 말을 하지? 우리한테는 왜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안 보여주지?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버지가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보기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의 손등을 할아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몸은 항상 피곤해 보였고 표정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곧장 마당으로 나가 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그렇게 앉아서 보기를 쓰다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보기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거나 아버지의 무릎에 턱을 올려놓거나 그냥 함께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버지에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또 저러네 정도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보기한테만큼은 진짜 다정해.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는 표정을 저 강아지한테만 보여줘. 저는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도 몰래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보기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이 녀석아. 근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었다는 걸, 힘들다는 말을 할 곳이 필요했다는 걸, 그리고 그 유일한 곳이 보기였다는 걸. 보기는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의 손을 할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을 보기에게는 매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러웠을까요? 아니면 미안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건 겨울이 시작되던 11월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현장에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폐암 말기.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시기 힘드실 겁니다. 집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고 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더욱 줄었고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보기의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보기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자주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평상 위에 올라가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가끔 아주 낮게 울었습니다. 우우. 그 소리가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 강아지도 아는가 봐. 아버지가 안 오는 거.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강아지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기의 눈빛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평소에는 꼬리를 흔들며 누구에게나 반겼는데 이제는 누가 와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실을 찾아간 저에게 아버지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보기는 잘 있냐?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밥도 잘 먹고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보기는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궁금해했던 게 바로 보기였다는 걸.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건 12월 중순의 새벽이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에 남아있던 이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보기가 이상해. 계속 울고 있어. 아까부터 하늘 보고 계속 짖어. 처음 보는 모습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27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은 울음으로 가득 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보기를 보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보기는 평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꼬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보가, 아빠 안 오신대. 보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는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보기도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처럼 소리내어 우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상 옆에 웅크리고 누워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분향 냄새가 가득했고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보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기는 여전히 평상 옆에 있었습니다. 밥그릇은 그대로였고 물그릇만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말했습니다. 3일 내내 거의 안 먹었어. 계속 저기 앉아만 있어. 저는 보기에게 다가가 밥을 줬지만 보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저 평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바로 그 자리를. 조문객 중 한 분이 마당으로 나와 보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네. 저렇게 주인을 그리워하다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장례식 내내 울고 절하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말로 표현한 우리일까요? 아니면 침묵으로 증명한 복이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을 정리했고 저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보기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보기는 평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는 그 자리. 보기는 그 옆에서 꼬리를 말고 앉아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직도 거기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보가, 아빠 보고 싶어? 보기는 저를 잠깐 보더니 다시 평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사랑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없었을 뿐이라는 걸. 보기와 아버지 사이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 대화, 시간으로 쌓아 올린 신뢰, 그리고 서로만 아는 깊은 이해.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15년 동안 매일 밤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보기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밤에도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떠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보기가 밥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 싶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기를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바로 그 자리에. 보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따라 떠났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말이 없던 두 존재는 서로를 가장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을 못했고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고 보기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마당에 나가면 그 평상이 보입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빈 평상.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두 개의 그림자를 봅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아버지와 조용히 곁을 지키던 보기. 아버지가 떠난 날 보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작별 인사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